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출근길은 아니고요. 어제 퇴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2시 35분입니다. 오늘 가면서는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사업,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현장이 되게 많은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도 이렇게 원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던 사람들이 아닌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러 드디어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산업단지 공단에 대한 이렇게 업무 절차를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전혀 모릅니다.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개인이 그냥 다른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현재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이 관리 주체가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이 관리 주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법하게 산업단지 공단에 대한 이런 업무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사업을 하고 지나갔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것 또한 분양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아요, 분양사원들이. 왜냐하면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지역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은데 굳이 그쪽을 사야 된다고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게 되면 무조건적으로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입주하기 전에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입주 계약. 나는 이런 업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주를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꾸미고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이 입주 계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이 입주 계약서를 한 부는 그 산업단지 공단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분양자에게 줍니다. 이 산업단지 공단 입주 계약서가 있어야만 그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50%를 감면을 해주는 요건이 됩니다. 이게 그 입주 계약서가 취득세 감면 요건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하기 위한 꼭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맨 처음에 그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냈잖아요. 이거에 의거해서 실제로 내가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해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실제로 사업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증빙이 되었을 때 산업단지 공단에 사업 개시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사업 개시 신고는 그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공단에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라. 이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공단은.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임대사업 하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생략을 하고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 사업을 해버립니다. 그냥 임대 사업을. 그러면 더 가기 전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불이익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향후에 이거를 적법하게 산업단지공단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이거를 처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되게 되면 이제 그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사이에 이 업무 절차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산업단지 이거를 만약에 매각을 할 때요. 매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 공단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도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처분 신고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 개시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 신고서를 해주지를 않아요. 매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간과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 산업단지 공단의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판단을 한다란 말이에요. 한 번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산업단지 공단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산업단지 공단 안에 입주를 하는 것처럼 하고 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제로 실사를 나와서 이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듯이 분양을 받아서 그냥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도 사실은 해주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업무 절차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사서 임대사업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 대해서 문제성들이 상당히 다분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냔 말이에요. 이제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모든 업무적이든 어떤 사업적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든 모든 책임은 분양받은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쉽게. 근데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시끄러웠었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까지 받았던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처분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넘길 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가산동, 구로동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나 분양으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시고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 영상은 이 영상으로 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시고요. 저도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편안히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